안녕하세요. 눈미의 눈탱입니다. 오늘은 NFT 올리기 고급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에디션 올리기,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프리징 하기입니다. 데이터 프리징 하기는 제가 이전 영상에 데이터 저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게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 위에 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만든 NFT를 업로드 할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순서는 첫 번째로 에디션 올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프리징 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션 올리기. 일단 에디션이 뭐냐면은 똑같은 작품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뭐 신발이나 가방이나 리미티드 에디션 해가지고 몇 개 한정 수량으로 팔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디션 작품을 올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개의 에디션을 올린다고 했을 때 얘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일렬 번호를 매기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이 10개를 일렬 번호 없이 모두 다 평등하게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소레어에서 발행하는 축구 카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오픈시에서 거래되는 소레어의 축구 카드들인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카드들마다 숫자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3/1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10개 중에 세 번째 카드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10개 중에 10번째. 그리고 아래로 가면은 위에 보신 거랑 같은 건데 10개 중에 7번째 카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면은 완전히 똑같은 카드인데 이 앞에 일종의 일렬 번호, 이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카드지만 이렇게 일종의 일렬 번호를 부여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일렬 번호 없이 평등하게 올리는 건데, 이거는 제가 구매했던 08AM의 라이트닝 키티 펀치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25개의 에디션이 모두 다 평등하게 같은 레벨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이 25개의 거래 내역이 여기 하나의 장부에 다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from 08AM to BITTM, 그리고 두 번째는 08AM에서 저한테 온 거고요. 세 번째는 또 다른 사람, 네 번째는 또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25개의 거래 정보가 이 하나의 장부에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려보면은 최근에 거래된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일 전에 이렇게 거래가 됐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제가 만약에 이 작품을 판매를 하고 싶다, 재판매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가격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첫 번째 보셨던 이 축구 카드와 같은 일렬 번호 방식은 이 각각이 어떻게 보면 다른 NFT들이기 때문에 가격을 얼마로 설정을 해야 할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이렇게 일렬 번호가 있는 방식,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방식이 좋은 게 뭐냐면은 10개 중에 1번이 보통은 10번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은 여기 클럽드랍스라는 사이트에서 봤거든요. 이 클럽드랍스는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 X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NFT 마켓인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2차 판매를 할 수 있는 장터 같은 것도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이 에디션으로 발행된 작품을 한번 봤는데요. 이거는 미스터미 상님의 작품인데 총 999개가 민팅된 작품입니다. 보면은 숫자가 빠를수록 비교적 비싼 가격에 사람들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올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숫자가 빠를수록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 같아도 같은 작품이면은 숫자가 빠를수록 조금 더 희귀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이런 희소성 때문에 숫자가 빠를수록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팅을 할 때 일렬 번호를 적어서 민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직접 민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민팅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여기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를 올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렬 번호 없이 모두가 이렇게 하나의 장부에 나올 수 있도록 올리는 방법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Create New Item을 누르면은 기본 세팅에는 이렇게
개수가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요 뒤에다가 문구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 enable supply equal true 이 문구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써놓을 테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입력해서 엔터를 눌러주면은 여기 서플라이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숫자만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나 100개 아니면은 50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수량을 입력을 해서 나중에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올릴 거기 때문에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걸 다 입력을 했고요.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으로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프리즈 메타데이터는 이따가 만들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제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NFT 에디션 중에 여기 첫 번째가 업로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1-2라고 조그맣게 써놨습니다. 그럼 컬렉션에 들어가서 제대로 완성이 되었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컬렉션에 들어가면은 컬렉션에 들어갔는데 아직 안 보이는 거는 왜일까요? 여기 위에 보면은 two items라고 써 있는데 지금 하나가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다시 들어오니까 생겼습니다. 이게 생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아이템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완성이 됐고 제 컬렉션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이템이 3개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생성은 된 것 같고 아직 여기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생성이 완료가 됐네요. 컬렉션 페이지 보이는데 몇 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3-4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디션 올리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 프리징 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리징 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리징 하기를 알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바로 NFT가 어디에 저장되느냐인 건데요. 흔히들 NFT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라간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NFT 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여기 보이시는 스마트 컨트랙트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라가게 됩니다. 나머지 메타데이터, 디지털 콘텐츠 이런 것들은 특정 서버 같은 데 저장이 되는데요. 이 NFT의 구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예전에 여기 위에 NFT를 알려면 알아야 할 기본적인 3가지 지식 해서 올렸던 게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좋은 점은 같은 장부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계나 컴퓨터 혹은 서버 같은 데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안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이 데이터들은 중앙 서버에 저장했을 때랑 이렇게 네트워크 분산화돼서 저장되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에 저장한 것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의 어떤 콘텐츠가 여기 특정 회사의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렇게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콘텐츠가 있다. 그럼 이걸 수정하고 싶으면은 이 서버로 접속을 해서 아니면 이 서버의 관리자가 이 빨간 박스를 이렇게 파란 박스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가 만약에 망했다. 아니면 뭐 미사일 폭격을 맞아서 서버가 부서졌다. 그러면은 저의 이 컨텐츠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분산 저장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저의 이 빨간 박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컴퓨터나 서버에 나눠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박스를 파란색으로 바꾸려면은 이 모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를 전부 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 중앙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보다는 수정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가 망하거나 뭐 미사일을 맞거나 이래서 서버가 날아갔을 경우에 이렇게 분산해서 저장되어 있을 때는 하나가 날아가더라도 다른 것들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화해서 저장되는 거를
영어로 줄여서 IFPS라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데이터를 이렇게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 분산화해서 저장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프리징 한다는 거는 이거를 꽁꽁 얼려 가지고 아무도 이걸 수정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프리징 한다는 거는 이렇게 분산화해서 저장한다 랑 동의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토렌트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토렌트도 만약에 제가 A라는 영상 파일을 다운 받는다고 했을 때 저쪽에 있는 사람 거, 이쪽에 있는 사람들 거, 여기저기 있는 데이터를 한데 모아가지고 다운받는 방식이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만든 NFT를 데이터 프리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NFT 페이지고요. 이거를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프리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오픈시 헬프센터에 가시면은 프리징 메타데이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한번 읽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 NFT를 프리징 해볼 건데요. 여기에 보면 에디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요, 네, 이렇게 나오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프리징 메타데이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잠근다 그리고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Decentralized File Storage,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파일 저장소에 이거를 저장한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거를 딱 눌러주면은 이 프리즈 버튼이 생성됩니다. 이거를 프리즈 할 때는 가스비가 발생하거든요.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시간도 좀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제가 자막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혹시나 너무 오래 걸리면은 기다리시기 지루하니까 자막으로 남겨 놓도록 하겠고요. 여기 안내사항이 있고, 내 메타데이터를 잠그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내 컨텐츠는 영구적으로 탈중앙화된 파일 저장소에 저장된다. 여기 보면 IPFS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제거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체크 표시해서 컨펌 버튼을 눌러 볼게요. 여기 보면 가스비가 나와 있는데 66불 52센트니까 환율이 거의 1200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거의 8만원 돈 하네요. 여기 편집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요, 가스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디움은 이게 속도로 알고 있는데 막 바뀌네요. 저는 로우로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프로세싱이 되고 있고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막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0초 만에 됐네요. 컴플리트가 됐고, 이걸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디테일을 누르면은 여기 프로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가 프리징이 안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세컨 유튜브 비디오의 두 번째 에디션 NFT인데요. 여기 내려보면은 여전히 에디터블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프리징 하려면은 결론적으로 또 돈이 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NFT 올리기의 고급편 에디션 올리기와 데이터 프리징 하기를 말씀드렸고요. 데이터를 프리징 하는 게 좋냐 나쁘냐는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픈시에서 대부분의 작품들을 보면은 프리징 한 것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NFT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정신은 저는 탈중앙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 있는 데이터들도 탈중앙화를 시키는 게 조금 더 블록체인의 정신과 맞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